숫자병법은 임상유전학 전문의로서 35년간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료한 경험을 담은 종합의학 지식 콘텐츠입니다. 오늘 다룰 질환은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라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는 모두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대사가 안 되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몸에 쌓여서 그 독성 물질이 아기한테 이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병을 미리 발견해서 여기 뇌장애를 예방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모든 검사를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라고 합니다. 소화가 돼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본이 되는데 그 효소나 아니면 조효소가 필요한데 이 효소나 조효소가 없을 경우에 어떤 물질이 그 다음 물질로 이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한 가지 그 대사 물질은 너무 높고 한 가지 물질은 또 모자라죠. 균형이 맞지 않는 이런 모든 질환을 선천성 대사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960년에 미국 소아과 의사이면서 박테리아를 연구하는 닥터 로버트 가슬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정신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자기 아들의 병을 진단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은 했어요. 그냥 피는 그냥 두면 박테리아가 침입한다든지 바로 상하잖아요. 아기 때 이제 혈액 여지에다가 피를 묻혀서 말리면 상당히 그 안정된 검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반대되는 물질을 갖다 넣어줘요. 그래놓고 균을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균이 안 자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사 물질이 유난히 많은 사람은 균이 무지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박테리알 이니비션 아세이라는 그런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페닐케톤요증이라는 이제 대사 질환만 시행했는데 그 후에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갑상선 이제 기능 저하에 대한 검사도 하고 갈락토스 혈증도 하고 단풍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그 대사 질환을 마른 피를 이용해서 이제 검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균을 키워야 되고 키운 다음에 판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피 속에 있는 성분을 무게로 재서 검사를 하는 텐덤 질량 분석기가 이제 발견되면서 질량 분석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그 검사 결과를 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발전됐죠. 국내에서는 순천향대학병원의 이동환 교수님께서 1997년에 일본에 가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에 대해서 직접 배우셨어요. 그때만 해도 박테리아를 키워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죠. 그때만 해도 페닐케톤요증과 갑상선 기능 저하 두 가지가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것도 이제 모자보건센터를 통해서 소득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이제 오늘까지 이제 발전해 온 거죠. 계속 그러니까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그 광범위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는 본인 부담으로 했어요. 2019년부터 정부에서 무료로 해주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지금은 태어나는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전에 무료로 검사를 할 수 있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서 이제 하지 못하고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그게 그냥 하면 11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는 검사인데 본인 부담이 한 2만 원 정도.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검사를 했을 때 초기에 이제 자기 본인 부담이 있었더라도 그걸 다시 청구가 가능한 이제 그런 검사가 됐죠. 결국 총체로 이제 보면은 이제 본인 부담 없이 이런 선천성 대사 질환 검사를 지금은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검사 방법 자체가 검체가 혈관을 꼭 찾아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고 애기 뒤꿈치에 찔러서 나온 피를 흡수가 잘 되는 이제 그런 여과지에다가 묻혀서 실온에 건조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대사 물질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죠. 보통 태어나서 3일 지나면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먹었고 또 지가 대사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그때 적합한 시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태어나서 3일 이후에 검사를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적합하죠. 그런데 이제 아기가 아파서 뭐 먹지 못한다든지 수술을 해서 수혈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아기 대사 물질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수혈하기 전에 검체를 보관하고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남아있는 그 기간 때문에 2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재검을 해야 된다.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피를 이제 발 뒤꿈치를 찌르는데 피가 어느 때는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잘 안 나오니까 막 그럼 애기 발 뒤꿈치를 막 쥐어 짜면 피만 묻는 게 아니고 조직 액이 묻어요. 쥐어 짜기 때문에 저 결과가 또 깨져서 용혈이 되는 경우에 이제 성분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고 오염된 물질 때문에 애기가 마치 병이 있는 것처럼 오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진단이 내렸을 때 애기 그 검체가 제대로 잘
채취가 됐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죠. 그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병명이 확실하게 나오는 걸로 잘못 인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하는 원리가 어떤 물질의 무게만 재는 거예요. 그 무게가 같은 물질이 있다면 다 똑같은 진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진짜 이게 병인가, 일시적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확진 검사가 꼭 필요하죠. 검사를 했으면 당연히 바로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는 선별 검사죠. 이게 진단 검사가 아니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부모님들의 신속한 재검이라든지 확진 검사가 필요합니다. 병이라고 했을 경우 부모님들은 병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일시적인 경우가 더 많으니까 반복 검사하시고 당황하지 말고 빨리 가까운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다룬 이 질병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